제목을 좀 올려주세요. 특검의 외환죄를 추구한다고 미쳐도 정말 미쳤다.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그 내란 특검에다가요 외환죄를 추구한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에게 외환죄가 뭔지를 좀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먼저 오늘은 제가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어서 오늘 저 보니까 뭐 박선원이가 문재인보다 노동당 위기가 더 높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 이동호 원장님이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등등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가주세요. 어제 그 특검법이 부결됐는데 내란 특검은 198표가 나왔고요. 김건희 특검은 이제 196표가 됐어요. 이 두 표 차이의 반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동호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 생각에는 이제 두 표 차이가 한동훈 계열의 반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최근에 그 한동훈이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고, 네. 그 우선 강남에 나타났다 그러죠. 그리고 지금 한동훈 등판 이야기를 한동훈 당시에 그 최고위원했던 친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띄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내란 특검은 한동훈과는 전혀 무관하잖아요. 무관하죠. 무관하니까 한동훈 계열에서는 저거는 좀 지지해주고 김건희 특검은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명태균 공천 등과 관련해서 한동훈하고. 네, 한동훈하고.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그 김건희 특검법은 하여튼 적어도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두 표의 차이가 있어요. 저 내란 특검은 저는 예컨대 이재명과 한동훈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초장계 그 계엄이 벌어지자마자 사실 한동훈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내란이나 뭐 이런 계엄이 이렇게 그 대통령의 헌법이 부과한 직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위헌이라고 치고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위헌이라고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은 사퇴를 수습하라고 한동훈한테 한동훈을 만나서 한동훈한테 그러면은 뭐 임기를 포함해서 수습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어쨌든 그 국정은 본인이 운영하겠다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거를 밤 12시에 뒤집어 가지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 버리고 앞으로는 운영을 자기하고 총리가 한다 그러니까 한독수하고 둘이 한다고 말이죠.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직무 배제된 상태로 이미 공헌화돼 버린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상태니까 지금 나머지 검찰하고 경찰하고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고.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. 먼저 치고 나왔어요? 네. 그러니까 박세현이라는 친구가 그 자기 그 후배라 그러죠. 그러면서 사실은 국가기관들이 반란이 진행됐거든요. 맞습니다. 그 지금 오죽했으면 한동훈하고 저 한덕수 총리가 둘이서 뭐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위헌이라고 역으로 이재명이가 나서서 위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제 생각에는 저 특검법 부결이 됐는데 표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계열이 조금 더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는가. 날카롭네요.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저게 내란 특검이 되면 사실상 모든 권력이 그 특검이 쥐어지면서 사실상 거의 뭐 지난 박근혜 특검처럼 완전히 그냥 그럼요. 통제할 수 없는. 그렇습니다. 이제 두 표밖에 안 남았어요. 다음이요. 그런데 내란 특검법을 절대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을 내란으로 몰아서 처벌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지금은 사실 주장이지만 만약에 내란 특검이 떠버리면 특검이 하면 그건 전부 완전히 죄인이 되는 거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들 다 우리 내란 선동선두로 엮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저게 우리 홍 목사님 오셨네요. 어서 오십시오.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내란으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. 저게. 그다음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죠. 이런 지금 예컨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단 말이죠.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고 본인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. 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도 그 공수처는 내란 수사가 없다, 권한이 없다고 딱 이야기했죠.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불법을 지금 이 문제점을 치유하려고 해서 내란 특검법을 가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정말 좀 심각한 것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장관 잡수 땡기가. 아닙니다. 제가 돌아왔습니다, 목사님.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면 이 외환죄를 추구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게 내란 외환이라는 말은 대학교 때 공부하고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없거든요.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죄는 거의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문재인 때 이제 제가 몇 마디 한 적은 있어도요. 자, 다음 보겠습니다. 외환 유치죄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는데 형법 92조입니다. 우리 저 이동호 원장님 한번 읽어주세요. 그 좋은 목소리로. 제 92조 외환 유치.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 첫째 이게 외환 유치죄가 되려면요. 외국과 통모해야 됩니다. 두 번째
통모해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전단을 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뜻이잖아요.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 그랬는데 외국인과 통모한다면 우리가 빼더라도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내란과 똑같이 사형 또는 이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일당들은요, 이 우리 목사님 저거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?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고 거짓을 퍼뜨리며 유외환 유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미스가 났네요. 지금 퍼뜨리며 외환 유치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뭐 사령관인데 사령관 메모지를 보니까 뭐 북한에게 뭐 자극해가지고 뭐 과거에 정보사령관을 했던 그 뭐 점집에 들락날락한 친구의 메모지에 있단 말이죠, 여기요. 그 친구가 점쟁이가 됐대요. 됐대요. 네. 근데 내가 오늘 저거 민주당 친구들한테 참 한심해서 그러는데요. 외국과 통모한다고 돼 있어요.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. 그렇지. 적국입니다. 적국이에요. 저게 되려면요, 목사님 저게 되려면요 이런 겁니다. 다음에 내가 예를 써놨는데 다음에요.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적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외환 유치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요. 저게 되려면요 우리가 외국인 일본과 짜고서 윤 대통령이 연락해가지고 야, 독도에 쳐들어와라.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. 이게 외환 유치죄입니다.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. 그럼요. 외국과 예컨대 통모해서 해야 되거든요. 그 다음이요. 여적죄는요.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.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. 그러니까 이 여적죄는요. 적국이니까 적국은 북한밖에 없어요. 북한하고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. 우리가 예를 든다면 문재인이 USB를 북한에 건넨 거 이재명이가 북한에 800만 불 근데 방북비용으로 된다고 하지만 결국 저게 군자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저런 거를 우리가 여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.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해서 예컨대 외환 유치죄를 또 외환죄를 예컨대 적용하겠다. 그 말은요. 다시 우리가 앞쪽으로 가 보시면 92조에 보면 앞에죠.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그렇죠?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형 또는 무기를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북한하고 가령 통모하지도 않았지만 통모한다고 해도 그것은 외환 유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. 그랬는데 국민들에게 지금 그 뭐 방첩 사령관인가 그 친구가 예컨대 메모지에 북한을 자극해서 뭐 도발하게 한다. 그럼 외환죄가 될 것이다. 라는 말을 하는데 외환죄에 외자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에 보면 이것도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지금 북한에 지금 우리 그 뭡니까 풍선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한 거 있잖아요. 이것도 다 저거에 지금 외환 유치죄로. 그러니까 우리 법에 돼 있거든요. 외환 유치가 되려면 외국과 통모해야 되지 적국과 통모하는 거 안 돼요. 그건 아예 여적죄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북한을 도발해서 뭐 해고한다?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세요. 우리나라의 92조는 외국과 통모하도록 돼 있고 북한은 저기에 형법 92조의 외국이 아니고요. 93조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. 이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. 이건 여적죄는 적국이에요. 그다음에 외환 유치죄는 외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. 근데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본과 연락해가지고 독도를 근데 공격해달라. 그럼 우리가 근데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환죄가 아니고 외환 유치죄군요. 이게 뭔가 이런 겁니다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이 형법에 보면 내란의 죄가 있고 외환의 죄가 있어요. 그건 큰 제목이에요. 내란의 죄 밑에 보면 바로 내란죄라고 돼 있어요. 내란죄. 그것도 외환에 관한 죄의 첫 번째 시작이 외환 유치죄. 그다음에 93조는 여적죄. 딱 둘이에요. 정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죄니까 내란의 죄를 먼저 87조에서 언급을 했고 외환의 죄는 이제 92조에서 다루고 있죠. 외환의 죄란 말은 없고요. 외환의 죄 속에 뭐가 있느냐? 외환 유치죄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적국이 아니고 외국하고 통모하는 거예요. 그럼요.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. 그게 외환 유치죄죠. 근데 무슨 우리가 이 경우야 여기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그런데 그 야당도 여당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법률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걸 다 알면서 저러는가?
지금 목사님 막 가는 거죠, 그냥. 그러니까 무법아 이거 지금. 무법이지. 어차피 무법이니까 전부 무법이야 내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그냥 국민혁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. 시민혁명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.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왜 저 이야기를 안 하죠?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냥 기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들 실성한 사람들 같아. 아니 목사님 거기에서 법률가들은 많잖아요. 많죠. 예. 아니, 법률가 그 권성동이나 양권 씨가 전부 다 법률가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. 네, 예. 그